경쟁 시장에서 전통적인 차 기업들이 거의 퇴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고 있다.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테슬라만 이 자율주행 FSD를 쓰는 것이 아니라 BMW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FSD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테슬라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자, 박사님이 이전에 김작가TV 몇 번 출연하셔서 아이고. 테슬라를 엄청나게 추천을 하셨는데 주가가 안 좋을 때도. 네, 주가 안 좋을 때.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40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얼마인지 420인가 10인가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른 이유는 점검은 해야 되니까요. 테슬라 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저도 이번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400가 넘으면 좀 팔 거를 생각을 하겠다. 물론 그 앞에 조건을 붙였어요.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죠. 모든 분들이 다 추측하는 것처럼. 네. 첫 번째는 트럼프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효과가 있으면서 테슬라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2025년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특히 트럼프가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1기 행정부와 다르게 2기 행정부는 어떠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3년차, 4년차에는 권력의 힘이 빠지는 이러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렇죠. 임기가 한 번 더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 초반인 2025년과 2026년에 대부분 일론 머스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럼 조기에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러한 국가가 허가 산업 속에서 포괄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 또는 한쪽 더 나가서는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의 가격 상승들을 이끌어내 왔고요. 사실은 이것은 펀다멘탈이라기보다는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펀다멘탈의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땡스기빙 홀리데이 시즌에 V13, 즉 버전 13의 FSD가 공개가 돼버린 거죠. 저도 이것은 2025년에나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추수감사절 선물처럼 물론 모든 차량에게 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일부 차량이면 됐지만 이 13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개입 없이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이 통계들은 아직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테슬라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트래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버전 12.5나 뭐 12.5.2나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얼마 정도를 간 다음에 인간의 개입이 발생한 데가 있는데요. 13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FSD 드라이버를 하시면서 유튜브에다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또 트래픽을 생각해서 대단히 또 주관적으로 되게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서 AI 드라이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AI 드라이버라는 채널 가시면 대단히 전문가세요. 전문가시면서 대단히 채널 수도 많고 구독자 수도 많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에서 12 갈 때보다 12에서 13 가는 것은 확실하게 더 큰 점프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얘기한 것은 12에서 13의 성능 개선은 500%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항상 틀린 적은 없고 이건 검증돼야 되는 건데 이 AI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V13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V13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의 거의 끝부분까지 와 있다. 라는 긍정적인 기술에 대한 펀다멘탈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주가가 더 치솟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어제 신고가를 갱신한 거에서는 GM의 크루즈 포기가 대단히 큽니다. GM이 지금 크루즈에 썼던 돈이 미국 달러로 100억 달러가 넘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은 한 15조 돈을 쓴 거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썼고요. 물론 그 전에 포드 같은 경우도 포기했죠. 포드는 폭스바겐과 같이 있었는데 포드는 2배 이상을 썼습니다. 2배 이상을 썼는데도 포드도 포기했고 GM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레벨 3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제한적 영역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상승 기대도 지금 거의 없고요. 사실 일본 기업들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연들을 못 보여주고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기아차도 여러 군데 투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업들, 영국 기업들, 그다음에 캐나다 기업들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또 한국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지만 시연을 보여주면서 어떤 자율주행을 가지고 로보택시의 어떤 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국 기업과 테슬라만 남았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는 것이 하나가 있죠.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중국의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바이두, 그다음에 샤이펑, 그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리아우토, 뭐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 말과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테슬라 외에는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경쟁 시장에서 전통적인 차 기업들이 거의 퇴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고 있다.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테슬라만
이 자율주행 FSD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 모델로 BMW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FSD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테슬라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이 기대치들이 지금 최고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경쟁자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게 네. 앞으로 테슬라의 독주를 이끌 수 있는 맞습니다. 거가 지금 징조가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지금 말씀이 지금 경쟁자가 지금 남은 게 미국에서는 구글 웨이모, 그 다음에 중국이,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가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 구글의 웨이모와 중국의 경쟁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웨이모하고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리아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죠. 라이다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평균 그 자동차의 그 가격이 2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워낙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그 장비 비용을 낮추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또 원격 조정도 위험할 경우에 원격 조정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완전 자율주행을 먼저 가서 이런 원격 주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엣지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코너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자면은 원웨이 일방 통행으로 들어갔는데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에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원격 조정을 해서 차를 빼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드는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도 나오지 않고 수익률도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구글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바이두가 하는 아폴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 HD, 그러니까 대단히 고해상도 그 지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넘어서서. 그러면 그 지역마다 다시 다 촬영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고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원에서. 네. 근데 테슬라의 방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전 온리로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 레이더를 안 쓰냐 써요. 학습할 때는.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테슬라의 차량에서는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하지만 학습할 때는 테슬라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단히 비용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모든 차량에 이미 FSD가 작동될 수 있는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독을 신청하고 그 국가에서 그 차량을 허가만 해주면 그 소프트웨어를 허가만 해주면 언제든지 그 다음 날로부터 쓸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생산한 700만 대 중에서 약 600만 대가 지금 사용 가능하다. 라는 거고 앞으로 이것들이 100만 대, 200만 대씩 계속 추가된다라면 1000만 대, 2000만 대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라이센스로 간다라면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훨씬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최소 예를 들자면 전문가들도 이거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약 80%의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1000만 대가 다 사용할 건 아니겠지만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로 늘어나는데 월 90달러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수익률이 80%가 나와버리면 뭐 거의 80달러를 뭐 300만 대에서 또는 500만 대, 600만 대에서 매달 벌어들이는 거가 되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부분에서 지금은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기대 가치라는 거고 이것이 펀더멘탈로 잡히기 시작하는 순간 네. 즉 미국에서 FSD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순간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중국에서 이것이 허가되는 것이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장에서 가장 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FSD가 구독자들을 늘려나간다라면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재무제표상으로는 전 2025년부터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네. 특히 2025년의 도전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0일 날 위 로봇 행사에서도 발표를 했던 네. 것처럼 2025년에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중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 즉 운전석에 사람이 안 앉아도 되고 운전석에 사람이 졸고 있어도 되고 운전석에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감독하에서 전방 주시와 스티어링 휠에 대한 운전대에 대한 주시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거든요. 이것 없이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흔히 말해서 이것이 웨이모가 하는 이런 로보택시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이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썬텐된 차량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 한국 특수 차량에는 이렇게 썬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리에서 갑자기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운전석이 사람이 안 앉아 있거나 운전석에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는데도 차들이 막 돌아간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도전은 뭐냐면 만약에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거는 테슬라 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는 가장 큰 도전을 테슬라가 맡게 될 건데 만약에 큰 사고 없이 큰 무리 없이 이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것 자체로도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이 테스트가 없으면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정부를 해도.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작동하는
운행하는 로보택시가 가능하기 위한 허가를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테스트는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고요. 이 테스트가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구독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2025년 테슬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의 테스트 주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언론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 이것이 실수하거나 사고를 낸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한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왜냐하면 이제는 FSD에서 거리적거리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기술적 장애가 완전 해결되는 거고 제도적인 장애도 해소가 되는 거고, 그때쯤 되면 중국에서도 허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테슬라에게 2025년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FSD V13을 하는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내년에 언제쯤?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상반기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13의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V13으로 하게 될지 조금 더 진화된 13.5로 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테슬라가 서프라이징으로 지금 12에서 13 지금 1년 만에 나왔거든요. 항상 그걸 미리 준비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때는 14를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나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자율주행은 지금 버전 13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텍사스 지역에서의 이 엣지 케이스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 느껴보셨겠지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대단히 운전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보호 좌회전을 자율주행이 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공사 현장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고 현장들, 그리고 갑자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점수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버전 13이나 버전 12에 대한 평가들 중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차량을 빠른 속도로 비켜주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나머지 이제 뭐 유턴을 한다든지 이런 건 평가가 좋아요. 이러한 우리가 항상 앰뷸런스가 지나다니는 건 아니니까 앰뷸런스 차가 어떤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 지나다닐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허가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테슬라가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상태죠. 네. 근데 그거를 FSD까지 다 허가를 해주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지 않나요? 중국은 초기에 이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전환은 1단계가 내연기관에서의 전기차로 전환이었고 2단계가 전기차 위에 소프트웨어를 얹혀내는 것, 즉 자율주행을 얹혀내는 건데요. 중국은 1단계를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2024년 5월에 중국 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 어디서? 자율주행에서. 그래서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우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율주행 도시가 되겠다. 뭐 이런 도시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대단히 지금 대대적으로 자율주행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항상 매기 효과를 노립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진출할 때는 5대5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진출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진출하고 있죠. 모든 기업들. 폭스바겐부터 GM까지, 토요타까지. 유일한 예외 기업이 테슬라죠. 테슬라는 100% 자기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것 부분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이끌어내면서 선도적인 어떤 테슬라의 차량들이 매기 효과로 존재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도전 의식과 경쟁 의식들을 중국 기업들에게 주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FSD는 뿐만이 아니라 오토파일럿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여러분 중국에서 테슬라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보안 문제가 큽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글 지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도 서버를 한국에다가 명시적으로 배치할 것. 그리고 이것을 언제든지 안전당국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지도 정보에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안보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요구했는데 구글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구글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갖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토파일럿이 그러한 정보도 못 갖고 지도 자체도 제한적이었지만 특정 지역 군사 보안시설로 가게 되면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되게 반쪽짜리 그거였는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그걸 풀어줬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중국과
미국과 관련된 자율주행 FSD 서버는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지도는 바이두가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회사입니다. 바이두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쓰겠다. 이러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서 제한적 허가가 이루어졌고, 지금 FSD가 전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의 일부 도시에서 테스트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가해 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상하이에서 제한된 도로에서 FSD를 이미 테슬라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기차 1단계 국면에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풀어줌으로써 경쟁을 갖다가 중국 내에서 강화시켰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를 풀어줌으로써 테슬라 수준으로 중국 자동 자율주행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이건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중국의 미중 무역 갈등을 할 때는 민주당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시진핑을 내려앉혀야 된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러 번 아신 것처럼 미중 갈등을 2016년 임기 1기 때도 미중 갈등을 사실은 트럼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때도 애플은 제외시켜줬어요. 애플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제외를 시켜줬어요. 아마존으로 수입되는 것은 대단히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수입되는 중국품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러니까 분명히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를 갖다가 지금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랑 가장 절친한 동맹인데, 일론 머스크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중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테슬라한테 잘해주는데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도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만 이런 정국에서도 모든 정부들이 이러한 부분과 딜을 하려고 해요. 트럼프와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2배 이상 더 수입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심지어는 위스키 수입량을 늘리겠다. 뭐 이러면서 뭔가 주고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또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해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심지어 트럼프의 취임식 때 시진핑이 올 수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뉴스까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하고 뭔가 싸우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밝히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